저녁 식사는 늘 배달 음식이나 전자레인지에 든 즉석밥이 전부였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며 홀로 식사를 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고독이라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코드와 데이터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새벽녘, 그는 잠시 바람을 쐴 겸 동네를 산책하곤 했다. 어둠이 내린 도시는 그의 눈에 더욱 선명한 빛의 향연으로 다가왔다. 건물마다 뿜어져 나오는 와이파이 신호, 거리에 CCTV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오가는 정보들이 거대한 빛의 강물처럼 출렁였다. 그는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지우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골목길 한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비에 젖은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유기견이었다. 강아지의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무심하게 지나쳤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동물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저 작은 생명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새 옷을 벗어 강아지의 젖은 몸을 덮어주었다. 강아지는 경계심을 풀고 지훈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뛰어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강아지를 직원에게 넘기고 수술비를 대신 지불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그의 행동은 그에게 어떤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채워졌다. 그의 내면에 숨겨진 연민과 책임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고요했던 삶이 곧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특별한 능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날 운명에 처했음을. 그의 손목에 있는 할머니의 팔찌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듯했다. 김지훈의 고요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지훈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라우터를 설치하며 집안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무수한 데이터 신호들이 황금빛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연결 경로를 찾기 위해 집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의도치 않게 이웃집의 와이파이 신호를 잠시 끊어버렸다. 그의 아파트 복도는 늘 감시의 눈빛이 존재했다. 바로 이웃집에 사는 김 아주머니, 김 아줌마 였다. 김 아주머니는 보수적이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중년 여성으로 낯선 사람이나 겉모습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흑인 혼혈인 지훈을 늘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에게 지훈은 항상 수상한 청년이었다. 김 아주머니의 집에서 와이파이가 끊기자 그녀는 즉시 지훈을 의심했다. 평소에도 지훈의 컴퓨터와 전자장비들을 보며 저 청년이 분명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편견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저 자식이 분명 내 와이파이를 해킹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컴퓨터만 보면 이상한 빛깔이 보여. 저러다 우리 동네 정보를 다 빼돌리는 거 아니야. 김 아주머니는 흥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훈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전파의 빛깔을 보고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단정지었다. 지훈은 김 아주머니의 문이 갑자기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에 놀랐다. 김 아주머니는 지훈의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보았다. 김지훈 씨, 당신 지금 내 와이파이 해킹하려고 하는 거지? 컴퓨터로 수상한 짓 하지 마.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김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당황했다. 그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다. 아주머니, 오해십니다. 제가 라우터를 교체하느라 잠시 신호가 끊겼을 뿐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아주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부터 당신이 뭘 만지는지 다 봤어. 불법적인 기구들로 뭘 하는지 다 알았다고. 당장 치워.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는 지훈의 집 안을 힐끗 보며 그의 컴퓨터와 전자부품들을 수상한 장비로 단정지었다. 지훈은 어이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합법적인 장비들일 뿐이었고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었다. 그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김 아주머니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을 거야.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답답함과 함께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향한 이 불합리한 비난과 편견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김 아주머니는 그의 한숨을 뻔뻔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햇비비이죠? 여기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와이파이를 해킹하고 컴퓨터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수상한 도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얼굴도 좀 수상해요. 네, 당장 와주세요. 김 아주머니는 과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지훈은 김 아주머니의 행동에 경악했다. 단순한 오해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차가운 현실이 펼쳐졌다. 그의 억울함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이미 수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다. 경찰이 출동하는 순간 그의 고요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그의 손목에 있는 할머니의 팔찌가 미세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비리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김지훈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 아주머니는 이미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해댔다. 저 사람 좀 보십시오. 수상한 기계들을 잔뜩 들여놓고 우리 동네 와이파이를 해킹하려 했습니다. 얼굴도 좀 그렇고 분명 범죄자일 겁니다. 김 아주머니의 과장된 진술은 지훈의 외모와 어우러져 경찰관들의 선입견을 자극했다. 출동한 경찰관 중에는 박민국 팀장이 있었다. 그는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었지만 동시에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는 지훈의 겉모습, 특히 그의 피부색과 평범하지 않은 외모가 수상함의 증거로 비쳤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이 동네에 이런 자가 있었나, 분명 사고를 칠 거야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옆에는 이준홀리 준호 중사가 서 있었다. 준호는 비교적 젊고 개방적인 경찰관이었지만 팀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쉽사리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김지훈 씨, 신분증 제시하시고 지금 아주머니께서 해킹 시도에 대해 신고하셨으니 가지고 계신 장비들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팀장은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지훈을 죄인 취급하고 있었다. 팀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제 집 와이파이를 교체하다가 잠시 신호가 끊긴 것뿐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 이 장비들은 모두 제 작업에 필요한 합법적인 장비들입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와 연결된 라우터를 가리켰다. 하지만 박 팀장의 눈에는 그저 수상한 컴퓨터 장비로 보일 뿐이었다. 수상한 컴퓨터 장비하. 변명도 그럴싸하군. 엔지니어라고 그럼 더 위험하겠네. 자, 보여줘봐.
당신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박 팀장은 조롱하듯 말했다. 그는 지훈의 설명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수색을 시도했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과 작업을 존중받고 싶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할머니의 팔찌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지훈의 눈에 평소와 다른 광경이 들어왔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김 아주머니의 집에서 나오는 와이파이 신호 외에 어딘가에서 송출되는 매우 복잡하고 암호화된 수상한 데이터의 흐름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회색빛 안개처럼 주변의 정상적인 신호들을 교란하고 있었다. 그 신호는 평소 그가 보던 일반적인 와이파이 흐름과는 확연히 달랐다. 불규칙하고 은밀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그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있는 칩 모양 흉터가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강력하고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그 회색빛 신호의 근원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코드가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 신호의 주소를 추적하고 분석하려는 그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밀키구이 미엔 톰딜 힐 68X XXX 암호화된 채널 불법적인 데이터 패킷 위치는 이 건물 3층 3세기 유이호. 지훈은 마치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의 눈은 그 회색빛 신호의 흐름을 쫓아갔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마치 미친 사람의 헛소리처럼 들렸다. 뭐 저 자식 지금 뭐라는 거야. 횡설수설하고 있잖아. 분명히 정신 나간 놈이라니까. 김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박 팀장 또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헛소리하는 걸 보니 정말 맛이 갔군. 이런 자가 해커라도 된다면 큰일이지. 그는 지훈을 더욱 위험한 인물로 단정지었다. 이봐, 꼬마야. 지금 누구를 바보로 하나 헛소리 그만하고 순순히 따라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 박 팀장은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강하게 제압하려 했다. 그는 지훈의 주장을 그저 증거 조작 또는 미친 소리로 치부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훈의 외모에서 비롯된 편견과 그를 빠르게 처리하여 실적을 올리려는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와이파이 해킹 사건으로 종결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이준호 중사는 달랐다. 그는 지훈이 중얼거린 코드를 들었다. 그리고 지훈이 언급한 3기키호라는 호수에 의구심을 품었다. 3기약 지호는 얼마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던 곳이었다. 그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지훈이 말한 코드를 메모했다. 그의 직감은 지훈의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속삭였다. 그는 팀장의 권위에 눌려 행동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지훈의 말에 대한 작은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결국 지훈은 박 팀장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는 억울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아파트 문이 닫히고 그의 모든 장비들은 수상한 증거품으로 압수되었다. 김 아주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자신이 동네를 지킨 영웅이 된 듯했다. 지훈은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빛들이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데이터의 흐름으로 보였다. 그 속에서 3기획 이후에서 송출되는 회색빛 안개 같은 불법적인 신호는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할머니의 팔찌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억울하게 끌려가는 이 상황이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밝혀낼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김지훈이 경찰서로 연행되자 그의 작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박민국 팀장은 영장도 없이 긴급 수색을 명분 삼아 지훈의 모든 전자장비와 서류들을 뒤졌다. 그의 컴퓨터, 라우터,
심지어 작업실의 작은 회로 기판까지도 수상한 도구라는 명목으로 압수되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훈을 해커 또는 수상한 인물로 규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였다. 지훈은 경찰서의 차갑고 어두운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박 팀장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취조를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지훈 씨,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다 알아. 저런 수상한 장비들로 뭘 하려고 했지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박 팀장은 지훈의 외모를 계속해서 흘겨보았다. 그의 편견은 이미 지훈을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말하는 모든 것을 변명으로 치부했다. 팀장님, 저는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 제 장비들은 모두 개인 작업용입니다. 와이파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박 팀장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박 팀장은 그의 말을 비웃듯 끊어버렸다. 단순한 실수. 그럼 아주머니는 왜 당신이 해킹하려 했다고 신고했겠어? 아주머니는 당신이 밤늦게까지 컴퓨터로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었다고 했어. 수상한 빛깔이 보였다고 말이야. 게다가 당신 외모도 평범한 한국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는지부터 말해봐. 박 팀장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옆방에서 이준호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중사는 박 팀장의 취조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체포되던 날, 지훈이 중얼거렸던 알 수 없는 코드와 삼성 2호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의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는 박 팀장의 눈을 피해 몰래 삼성 2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다. 이 중사는 지훈의 사건 파일을 살펴보며 3객 2호의 임대 기록과 거주자 정보를 확인했다. 3기호 2호는 최근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주로 외국인들이 당이 임대 형식으로 거주했으며 불법 체류자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특히 그곳의 불법 전력 사용량과 수상한 택배 송장 기록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 중사는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예감을 받았다. 경찰서의 시계는 째깍거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박 팀장은 지훈이 자백할 때까지 취조를 멈추지 않을 기세였다. 그는 언론에도 이 사건을 흘려 수상한 흑인 혼혈 청년, 이웃집 와이파이 해킹 시도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려 했다. 지훈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할머니의 팔찌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거대한 편견과 시스템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였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이었다. 이 시간 안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오해와 음모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저항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김지훈은 차가운 신문실 의자에 앉아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의 박민국 팀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김 아주머니에 과장된 진술서가 놓여 있었다. 박 팀장은 계속해서 지훈을 몰아붙였지만 지훈의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신문실 안을 떠다니는
수많은 데이터의 흐름이 보였다. 그 속에서 3개 이후에서 송출되던 회색빛 안개 같은 신호가 유난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있는 침 모양 흉터는 뜨겁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진실을 파헤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지우는 그 회색빛 신호에 집중했다. 그것은 단순한 와이파이 간섭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복잡하게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들이었고 그 안에는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과 마약 밀매 관련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는 놀랐다. 자신의 집이 있는 건물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은신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 신호는 경찰이 사용하는 어떤 감지 장비로도 포착할 수 없는 매우 은밀하고 전문적인 네트워크였다. 이제 그만 지어내시지. 당신의 헛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군. 박 팀장이 비웃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는 지훈을 더 이상 신문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는 듯했다. 그는 지훈을 정식으로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신문실 문이 열리고 이준호 중사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손에 몇 장의 인쇄된 서류를 들고 있었다. 팀장님, 제가 김지훈 씨가 말했던 3기 2회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곳은 최근 몇 달 동안 명의가 계속 바뀌었고 주로 외국인들이 당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리온 그룹이라는 위장 회사의 이름으로 수상한 택배들이 오갔습니다. 이 그룹은 현재 국제 마약 밀매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인터폴의 추적을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김지훈 씨가 체포될 때 중얼거렸던 그 코드, 제가 분석해봤는데 오리온 그룹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의 일부와 일치합니다. 이준호 중사의 말에 박 팀장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지훈을 향한 경멸적인 시선은 경악으로 변했다. 3쿰2호는 그가 평소에도 수상하다고 여겼지만 단순한 외국인 거주지라고 무시했던 곳이었다. 말도 안 돼 그 녀석의 헛소리가 어떻게 그런... 박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무시하고 편견을 가졌던 이 청년이 거대한 범죄의 실마리를 쥐고 있었다니. 지훈은 이준호 중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이준호 중사는 자신이 진실을 보았음을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집중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회색빛 신호는 이제 3색 이후에 국한되지 않았다. 건물 전체, 아니 도시 전체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다. 팀장님, 3개 2호만이 아닙니다. 이 건물 전체에 그들의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환기구, 배전반, 일반적인 와이파이 신호로는 감지할 수 없는 은밀한 채널을 통해 불법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버 위치와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의 다음 이동 경로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의 손등 흉터는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때 경찰서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중 기자였다. 이준호 중사가 미리 연락을 취해 사건의 심각성과 지훈의 상황을 알린 것이다. 김민정 기자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촉이 빠른 탐사 전문 기자였다. 그녀는 카메라팀과 함께 신문실 앞에 나타났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지훈 씨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그의 주장을 무시한 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카메라가 신문실 안을 향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언론까지 개입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카메라 치워. 박 팀장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김민정 기자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김 아주머니는 복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신고한 수상한 청년이 갑자기 거대한 범죄의 핵심 인물이 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에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박민국 팀장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이 거대한 범죄를 놓치고 무고한 시민을 억압하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날 위기였다. 그는 지훈의 눈을 피했다.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순간 신문실은 지훈의 재능이 폭발하고 그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무대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지훈의 신문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예상치 못한 무대로 변해버렸다. 김민정 기자의 카메라가 불을 뿜는 가운데 박민국 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김 아주머니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지훈의 손목에 감긴 할머니의 팔찌는 마치 그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드러내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에 보이는 데이터의 흐름은 이제 혼란스러운 빛의 물결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의 지도로 펼쳐졌다. 박민국 팀장님, 제가 와이파이를 해킹하려 했다는 김 아주머니의 주장은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와이파이 간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신문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마커를 들었다. 박 팀장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김민정 기자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저했다. 지훈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알 수 없는 IP 주소들, 그리고 건물 평면도가 빠르게 그려졌다. 그의 손은 거침없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마치 영혼을 토해내듯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우리 건물 3기구 이후에서 송출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와이파이 신호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건물 내부의 환기구와 배전반을 통해 은밀하게 서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IP 주소들은 모두 오리온 그룹이라는 국제 마약 밀매 및 자금 세탁 조직이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지훈은 한 점 한 점을 정확히 짚으며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와이파이 해킹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 한복판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범죄의 민낯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은 지훈이 그리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쫓아갔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저런 자가 어떻게 이런 것을.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이준호 중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팀장님, 김지훈 씨가 말한 내용은 제가 분석한 오리온 그룹의 암호화된 통신 채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3기 이후에 대한 추가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준호 중사의 말은 지훈의 주장에 결정적인 신빙성을 더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려 했는지 깨달았다.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거대한 조직범죄를 눈앞에서 놓칠 뻔한 것이다. 지금 당장 3겟 2호를 급습하라. 박 팀장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과 함께 명령조로 변했다. 경찰들은 즉시 3겟 2호로 향했다.
김민정 기자의 카메라 팀도 그들을 뒤따랐다. 신문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몇 분 후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웅길위호 급습 성공 내부에서 마약과 대량의 현금, 그리고 다수의 불법 서버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리온 그룹의 핵심 아지트가 맞습니다. 무전이 끝나자 신문실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경찰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김민정 기자는 감격에 찬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무고한 시민의 억울함이 풀리고 동시에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김지훈 씨는 단순한 와이파이 해킹범이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대중은 충격과 함께 환호했다. 김 아주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후회가 스쳤다. 박민국 팀장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숙였다. 김지훈 씨, 제가 당신을 너무나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편견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거대한 범죄를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경찰을 구했고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 팀장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박 팀장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할머니의 팔찌가 따뜻하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빛 속에 우뚝 선 영웅이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편견과 불의에 맞서 싸운 모든 약자들의 승리였다. 김지훈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국제 마약 밀매 및 자금 세탁 조직인 오리온 그룹이 일망타진되자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과 환호로 들썩였다. 언론은 연일 김지훈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그는 숨겨진 영웅, 데이터의 마술사로 불리며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를 둘러쌌던 편견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박민국 팀장은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고 경찰에서 해고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인종차별적인 편견이 무고한 시민을 억압하고 거대한 범죄를 눈앞에서 놓칠 뻔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법의 심판과 함께 사회의 냉혹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한편 김 아주머니는 김지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녀는 언론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고백했고 이후 지역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지훈에게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며 그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이진호 중사는 김지훈의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경찰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지훈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의 정의감과 용기는 많은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이후 특수수사팀으로 발령받아 사이버 범죄 및 마약 수사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지훈과 함께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김지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물밀듯이 쏟아졌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대기업들과 정부기관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천문학적인 연봉과 함께 최고 보안 책임자 혹은 국가사이버 안보 고문 자리까지 제안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쓰이기를 원했다.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편견 때문에 오해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신념을 밝히며 블루스카이 시큐리티 블루스카이 세큐리티스 도이 타리차츠간 라는 이름의 개인 보안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첨단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영리 단체에 무료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의 비범한 능력과 순수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갔다. 며칠 후 지우는 이진호 중사와 함께 자신의 새로운 회사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졌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고독함 대신 희망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준호 형, 제가 억울하게 끌려갔을 때 형이 저를 믿어준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때 형이 제가 중얼거린 코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해준 덕분입니다. 지우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할머니의 팔찌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진호 중사는 미소 지었다. 지훈아, 아니, 이제 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지. 나야말로 자네 덕분에 진정한 경찰이 된 것 같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 자네는 나에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지우는 이진호 중세에게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고 이진호 중사는 놀라움과 함께 경외심을 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경찰관과 시민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우정이 형성되었다. 지우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수많은 데이터의 흐름이 보였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빛의 물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 그리고 그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세상의 밑그림처럼 느껴졌다. 그의 고독했던 삶은 이제 따뜻한 연결과 의미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 김지훈의 아파트는 작은 우주선 같았다. 사방은 컴퓨터 모니터와 복잡한 회로 기판, 알 수 없는 전자부품들로 가득했다. 좁은 공간에 울리는 것은 오직 냉각팬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25살의 지우는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지만 그의 겉모습은 세상과 단절된 은둔자와 같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늘어진 티셔츠, 그리고 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 그는 서울의 보수적인 한 동네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흑인 혼혈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늘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편견을 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에게는 전파와 데이터 흐름이 눈에 보이는 빛의 물결처럼 펼쳐졌다. 와이파이 신호는 황금빛 실타래처럼 공중을 가로질렀고 휴대폰 통화는 은색 선으로 연결되었으며 인터넷 트래픽은 복잡한 색깔의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는 작은 칩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어린 시절 호기심에 복잡한 전자회로를 만지다가 생긴 흉터였는데 그 흉터가 욱신거릴 때마다 그의 눈에는 데이터의 흐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다. 그는 이 특별한 능력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을 뿐. 남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능력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손목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직접 엮어주신 낡은 수제 팔찌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늘 그에게 세상을 너만의 방식으로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